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47장 끈질김과 노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도가 중요성을 제로로 유지시켜 준다. 프레일레는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닌 개성의 진수를 나타내 준다. 마음은 남의 기준을 쫓느라 영혼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간다. 마음을 영혼의 프레일레에 맞추면 당신은 숨겨져 있던 엄청난 미덕을 발굴해낼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면 영혼은 노래하고 마음은 흡족함에 손을 비빈다.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를 고민하는 마음은 안 그래도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에 치명타를 가한다. 자신에게 가지게끔 허락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목표에 대해 뭔가 맞듣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아무리 흥미가 끌리더라도 그릇된 것이기 쉽다. 자신을 바꾸라고 부추기는 사람을 믿지 말라. 괴롭고 우울한 느낌이거나 짐을 진 느낌이라면 영혼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영혼이 좋은 기분이라고 해서 확실히 좋다라는 대답은 아니다. 영혼이 불편한 기분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안 돼라는 대답이다.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성취하기 어렵고 칭송받을 만한 것인지 또한 목표에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단지 영혼의 기분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라. 학원에는 그에 어울리는 느낌이 수반되어야 한다. 각각의 학원은 긍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겨냥해야 한다. 학원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겨냥해야 한다. 학원의 시제를 현재로 하라. 가지겠다는 결정에 욕망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펜듈럼도 갈고리를 걸 곳을 찾지 못한다. 무엇을 고집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으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듯 가지라. 목표와 문. 사람에게는 저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은 이제 그것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욕망이 늘 당신의 가능성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가능성은 오로지 당신의 의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수면 이전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고정관념의 자물통을 비틀어 문을 열고 있다. 나만의 선택. 이 장에서 우리는 펜듈럼이 끊임없이 강요해 오는 가짜 목표로부터 영혼의 진정한 열망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가짜 목표는 실망 밖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짜 목표를 쫓다가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펜듈럼을 살찌우는 데만 바쳐지고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든지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 목표가 사실은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임을 깨닫든지 하게 될 것이다. 삶이 준 유일한 기회를 잃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데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한평생은 긴 세월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쏜살같이 지나가 있다. 그러니 진정한 나의 목표, 나만의 행복을 가져다 줄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골치 아픈 이론으로 이 장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당신은 이미 복잡한 이론적 배경에 지쳤을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언제나 성공적이진 못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떡하겠는가? 우리는 몇 가지 별난 의문들을 다루어 봤고 그 결론 또한 놀라운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약간의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마음은 트랜서핑의 원리와 같은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 가장 복잡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나는 이 장을 실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풀어나가려 한다.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가장 단순하고도 인상적인 비유는 옷 고르기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를 정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신도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사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싫어졌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든가 또 아니면 그 옷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일을 몇 가지쯤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옷이 눈에 띈 즉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것을 아직도 즐겨 입고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다른 점은
앞의 옷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뒤의 옷은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았던 첫 번째 옷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친구나 어떤 모델이 입고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 어떤 옷이 다른 사람에게 잘 어울려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어울릴 거란 뜻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결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모든 옷이 잘 어울리는 것은 모델로서는 아주 좋지 못한 결점이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련되게 부각된 개성인 것이다. 이것은 굳이 이처럼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뭘 사야 할지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며 기웃거리느라 쇼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 안다거나 패션 지식이 있다거나 심지어 감각이 있다는 것조차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랜 동안 헤매다닌 끝에 마침내 옷을 골라도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옷을 언제나 찾아낼 수 있게 되려면 당신의 옷과 다른 사람을 위한 옷을 구별해내는 비법을 터득해야만 한다. 그런 묘기는 어떻게 부릴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우선 선택의 문제로 절대로 고민하지 말라. 그런 상황에서는 균형이 여지없이 흔들린다. 그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결과는 더욱더 엉망이 된다. 여러 가지 옷을 놓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마음이 선택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마음이 하는 생각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펜듈럼의 영향력이 남겨놓은 껍질일 뿐이다. 그저 전시회에 온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한 마음으로 둘러보라. 우선은 당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정의하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종류의 옷을 사고 싶은가 하는 것만 정하면 된다. 예컨대 코트를 사야 한다면 목표를 그저 코트를 고르는 것으로 정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조건을 내걸지 말라. 영혼이 옷을 고르게 하라. 사실은 영혼이 당신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 영혼은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딱 어울리는 옷을 적절할 때 틀림없이 골라낼 것이다. 옷의 홍수 속에서도 어떤 옷에 특별히 느낌이 끌린다면 당신은 그 즉시 드디어 물건을 찾아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 옷에 왜 끌리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냥 그것을 좋아할 뿐이고 그에 대해서 할 말은 단지 이것뿐이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당신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살 것이다.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물건은 이 가게 아니면 저 가게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게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10번째 가게에는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참을성을 발휘하라. 허둥대며 우왕좌왕하지 말라. 의심으로 자신을 고문하지도 말고 자신을 나무라지도 말라.